나이 먹어서 뭐 죽으라고 하겠죠. 우리 같아서.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제보자를 찾아 권PD가 달려갔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보자는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지체장애인 김대분 씨. 관절이 굳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매일 마사지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래 해야 관절이 풀리고 안 굳어지니까요. 다리는 안 와. 네, 다리는 경상적으로 저 침대 높이 놓고 하고 있어요. 팔엔 신경이 남아있어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에 고통스럽지만 현재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참아야 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사실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9년 전만 해도 자신의 두 발로 가지 못할 곳이 없었고 사랑하는 딸들을 두 팔로 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아침 운동에 나섰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전신마비로 타인의 도움이 없인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한 시간 또 좀 있으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또 날아서 우리 여사님한테 시간 줘갖고 날 돌봐주는 그게 이제 살아왔는 원동력이죠. 장애가 생기고 2년 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두 딸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 자립을 결심했습니다. 활동지원사 김분남 씨를 만난 덕에 자립을 꿈꿀 수 있었다는데요. 김대분 씨의 손과 발이 되어준 활동지원사. 요즘 근심 걱정이 많아 식욕을 잃은 김대분 씨를 위해 솜씨를 발휘 중입니다. 그래 일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드시는 것 같아가 그래 신경을 쓰게 되니 식사하러 갑시다.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 보기에도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운동량이 적은 김대분 씨를 위해 가지찜, 무침 등 소화가 잘 되는 반찬들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점심 반찬 맛있게 했네. 안 먹자. 맛있네. 맛있어요. 네. 아이고 그래 점심할 때 드시는 거 그래도 맛있게 드셔야지요. 안 좋아하는 만족해하는 반응에 이제야 안심하는 활동지원사. (24시간을) 함께 지내며 활동지원사는 시간마다 정해진 김대분 씨의 일상을 챙기는데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벨트에 몸을 묶고 마비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감각이 없는 발과 다리를 기계에 의지해 굽었던 몸을 곧게 펴는 건데요. 걷지는 못하지만도 이렇게 섬으로써 소화계통도 좋거니와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세워주고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지는 않지만도 이 피순환이 잘 되니까 다리가 덜 아플까 싶어가. 벌써 6년째. 함께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한다는 두 사람. 김대분, 김분남.
이름이 비슷해 친자매로 오해도 받는다는데요. 어느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장애가 생긴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수없이 좌절했던 대분 씨. 하지만 활동지원사 김분남 씨를 만난 후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려면 환자가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은 꼭 안마해 줍니다.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이 6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활동지원사 김분남 씨의 한결같은 모습이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마워요. 뭐 고마워요. 응당히 우리가 할 일인데요. 우리 여사님은 내한테 생명이자 은인이자 동반자이자 내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간 김대분 씨는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공적 자립이 가능했던 건 바로 24시간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김대분 씨. 생일이 지나자마자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김대분 씨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9월부터 돌봄 시간이 기존 월 720시간에서 330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억울하지요. 그냥 이때까지 줬는 그대로 나이 65세는 못하고 더는 안 줘도 그대로는 줘야 되잖아요.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돌봄 시간이 무려 53%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중 절반 이상을 활동 지원사 없이 홀로 견뎌야 합니다. 많이 먹어서 뭐 죽으라고 하겠죠. 오래 같아서.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될수록 장애가 악화되고 지원은 더 필요함에도 돌봄 시간이 대폭 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주간보라고는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어떤 독립적인 생활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시설이나 이런 데 그러면 들어가서 생활하라는 그런 의도인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은 더 이제 몸 상태는 아마 더 안 좋아지실 텐데 그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도대체? 이 부분이 김대분 씨의 돌봄 공백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지원이 329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폭 준 탓입니다. 무려 280시간이 사라진 상황. 김대분 씨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개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해봤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도 지원을 한 거잖아요. 수원시에서도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더 추진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사업 뺄 것도 너무 많아서 65세 이상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 못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남는 예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환갑의 나이를 제2의 청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 요양이라는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지, 요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올해 GDP의 약 0.6%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ECD 국가 장애인 복지 평균 예산이 GDP의 약 2% 정도입니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공백이 대폭 축소된 후 이틀째 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긴 침묵이 흐르는데요. 오후 8시. 활동지원사 김분남 씨의 퇴근 시간입니다. 사장님 집에 가시려고요. 아니에요, 안 가요. 언니 혼자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언니 도와드려야지. 6년간 가족처럼 돌봐온 김대분 씨를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무보수로 함께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곧 활동지원사는 오랫동안 비워온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김대분 씨는 하루 중 무려 14시간을 누운 채로 방치돼야 합니다. 마음이 안 좋지. 언제까지 이래 있어야 되는지. 언니 불 끌게요. 안녕 주무세요. 언제나처럼 나란히 누운 두 사람. 활동지원사가 쉽게 퇴근을 하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알람 소리에 분남 씨가 눈을 뜹니다. 저분은 체요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안 해주게 되면 욕청이 생겨서 밤에 뒤척거려 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겐 재충전을 위한 밤 시간. 김대분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겐 외부의 도움으로 고통을 덜고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할 시간입니다. 현재 자립을 한 중증 장애인은 71만 명. 이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시급합니다.